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가 또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한랭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는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한랭 질환의 종류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안무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운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이런 시기에 주의해야 되는 한랭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인 한랭 질환은 이제 저체온증이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동상, 동창 또 그리고 이제 침적병 같은 것들이 이제 한랭 질환입니다. 근데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일찍 발견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고요. 예. 동상, 동창, 뭐 침적병 같은 것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제 생활을 불편하게 합니다. 네. 예. 강원 영서 지역이 또 유독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춥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네. 그 해마다 얼마나 많은 이 한랭 질환 환자가 발생합니까? 전국에서 한 400명 정도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 이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60명 정도 이제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10만 명당 인구 비율로 보면 이제 강원도가 3.8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리고 사망률도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네. 예.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한랭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이제 저체온증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저체온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응급실에 이 한랭 환자가 왔는데 그저 증상이 말이 좀 어눌하다, 행동이 좀 느려졌다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예. 체온을 재보면 34도 이하까지 이제 내려가는 이제 위급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오신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랭 질환은 이제 서서히 진행하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그다음에 행동이 느려지고 이런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는 이제 질환입니다. 네. 갑자기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가 그럴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네. 증상이 나타나면 뭐 일단 자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운데 있었더니 말이 좀 느려지고 근데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증상.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떨게 되거든요. 예. 근데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떨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좋아졌구나 할 게 아니라 이때가 제일 이제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 얼른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고 또 특히 이제 이 머리를 통해서 많은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머리를 비롯해서 온몸을 이제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이 좀 있으면 따뜻한 물이나 사탕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하고요. 네. 또 체온이 더 내려가면 많이 이제 건드리거나 움직이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119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 요즘 또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네, 계신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예. 네. 혹시 뭐 나이나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랭 질환이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층이 많아서 이 고령층이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조기에 이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고령층이 특히 뭐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족들께서 이럴 때 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또 평소 생활을 할 때 옷차림이나 뭐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랭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한랭 주의보를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듣거나 이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랭 주의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하 12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내려가서 영하 3도 이하가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한랭 주의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준비를 좀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 한파 이 쉼터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혼자 있기 위험할 때는 미리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이런 한파 쉼터 같은 곳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항상 이런 건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바깥 네네, 활동하실 때. 네네. 또 이 내용과 더불어서 겨울철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저체온증 같은 것들을 이제 심하게 하는 게 이제 음주입니다. 그래서 음주 같은 거를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주로 인해서 저체온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이럽니다. 또 더불어서 또 이제 낙상이 이제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저체온증보다 낙상이 훨씬 더 많고 저체온증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만 잘들 이제 모르시는 것이 낙상을 해서 고관절 골절 이제 이 되면 사망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 한파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가 어려워지면서 당하는 낙상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주변에도 이 낙상 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네, 좀 적잖이 네. 있어서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랭 질환 종류를 보니까 이게 네, 네. 그 혈관 계통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뭔가 큰 일을 겪었을 때 후유증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한랭 질환을 한번 겪으면 보통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나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의 이제 증상을 보통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한랭 질환에서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치매가 좀 더 심해진다든지 심내혈관 질환이 심해진다든지 또 뇌졸중이 더 위험이 높아갈 수 있습니다. 또 면역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제 감기 같은 데 더 쉽게 이제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이제 더 잘 노출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추위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미리미리 잘 이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예, 한동안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조심하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